자, 보니까 구독자가 아홉 분만 더 있으면 크리에이터 채널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신 덕택이고요. 오늘은 이제 용접 작업할 때 유리창 같은 거를 어떻게 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용접 작업할 때 용접 불똥이 유리창에 튀거나 하면 유리가 깨집니다. 왜냐면 그냥 깨져요. 왜냐면 또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못 믿으시면 핸드폰 이렇게 옆에다 놓고 용접해 보세요. 그럼 불똥 하나 튀면 그냥 쫙 금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창문이 달린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덴조,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본 말이지만 너무 많이 흔하게 써서 다들 이해할 수 있는 단어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덴조 작업을 할 때 이런데 이제 용접을 하게 되면 창문이 지금 이 나무로 이렇게 합판으로 다 가려놓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불똥이 튀어서 창문이 손상가지 않게끔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. 물론 하기 전에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이제 창문이 들어와야 또 귀도 안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실내 작업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정확한 디테일이 나오고, 그래서 그런 작업을 진행하실 때에는 이렇게 합판 같은 거, 얇은 합판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천막도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만 좀 위험할 수는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 저기는 합판으로 해놓고 밑으로 내린 거는 여기를 이제 커튼 박스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다 잡았습니다.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목수가 잡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철거를 해도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싶긴 해요.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서도 제작되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땐 조금씩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커튼 박스를 기역자로 만드는데, 나무는 구조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마감선이 더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처지는 거를 잡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. 물론 철제도 똑같습니다. 그렇게 중간중간에 처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한 번씩 잡아줘요. 그렇지만 나무보다는 적게 해도 되고, 물성의 변화가 어차피 경량 철골조 주택은 물성의 변화가 똑같이 가기 때문에 제가 간혹 그런 표현을 쓰죠. 판넬로 진 집은 판넬로 끝나야만 하자가 덜 나오더라. 그래서 이제 경량 철골로 한 집들은 가급적이면 나무는 이제 곳곳에 쓰는 거고, 주 골조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땐 쇠가 맞는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통 저희가 덴조 판넬을 칠 때는 한 1.5m 이상, 1.5m 정도 상을 걸어줍니다. 그래서 밑에서 판넬을 대고 스크류 볼트로 박습니다. 1한 8m 정도 돼도 되는데, 이제 한 2m에서 2m는 안 넘으시는 게 제가 볼 땐 좋을 것 같고요.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그 위로 사람이 올라가서 점검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서 이제 처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드리는 건 한 2m까지로 추천을 드릴게요. 그리고 이제 거실만 작업하고 이제 내일 그 덴조 판넬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. 덴조 판넬은 50T로 다 시켜놨고요. 판넬집이 올린다, 자꾸 소음에 약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, 모르겠어요. 아직까지 저랑 건축했던 건축주분들의 불만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. 거기서 소음을 조금 줄이고자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개별 공간에 덴조를 꼭 하셔야 됩니다. 보통 이제
된조를 다 쳐놓고 벽을 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 경우에서는 소음이 유도될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쇠라는 거는 열도 그렇지만 소리도 빠르게 전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간이 있으면 증폭이 될 수도 있는 소지도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개별로 이렇게 떨어뜨리시면 소음을 조금 방지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항상 저는 지금까지 다 개별 된조, 공간마다 떨어뜨리는 된조를 다 해드렸고요. 그렇게 함으로써 뭐 크게 소음 같은 거는 저한테 이제 토로하시는 분들은 없었고, 그리고 이제 외부 소음도 그래서 제가 지붕 각도를 30도 이상이라고 이렇게 자꾸 옛날부터 눈에 얘기를 해왔었는데, 누가 그걸 똑같이 써먹더라고요. 좀 허기지는, 그 친구는 뭘 알고서 그런 얘기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. 근데 뭐 일단 뭐 그렇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내부 작업이 이제 그 된조 작업까지 끝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마무리 조금 뭐 설비 조금 손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 조금 손보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석고 붙으면 거의 내부 실내는 끝난 거예요. 석고가 저한테는 거의 파이널 작업이 됩니다.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페인트 하시는 분들이 팀으로 올 거예요. 팀으로 와서 페인트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.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강화 유리를 넣기로 했고요. 그리고 이제 석고만 덮으면 깔끔해집니다. 근데 그 덮기 전까지의 과정,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셔야 어떻게 붙는지, 뭐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,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, 이제 덮고 나면 몰라요. 그리고 외장도, 세라믹 붙여놓으면 이제 모르고, 이제 그 전까지의 과정들이, 사실은 제가 속이 더 좋은 집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, 속이 이제 어떻게 지어지는가를 꼭 보시면 좋습니다. 그 속에 내용들이 다 있고요.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거의 패시브급 성능이 나오는 하우스를 저는 짓고 다니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9분 남으셨는데 오늘 다 될지는 모르겠어요. 제가 어제 예전에 알던 카페 몇 군데 들러서 광고 좀 했습니다. 그랬더니 한 10분 정도, 10분 이상 들어오신 것 같아요.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앞으로도 좀 더 유익하게 그리고 편하고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. 아무리 좋은 내용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 같고요. 조금이라도 이제 정보는 많지만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